새 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 차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 차 살 때 카동.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7월 2일 오늘 현재까지 FA 선수들의 행선지를 총정리해봤습니다. 트레이드로 이적했거나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딱 2024년 여름에 프리 에이전트로 풀린 선수들의 행선지가 속속들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7월 2일 버전으로 FA 선수들의 행선지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자, 단연 최대어는 르브론 제임스라 볼 수가 있죠. 39살에 이 100점 노장인데 일단 플레이어 옵션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옵트아웃하고 나와서 FA로 불렸고요. 이 LA 레이커스가 아들인 브로디 제임스를 2024년 드래프트 2라운드 55순위로 뽑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르브론 제임스는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1일지 아니면 3년 계약일지 아니면 1+1일지 계약 규모, 계약 구조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맥스 크리스티를 4년에 32밀에 잡는 희대의 뻘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속팀이 없긴 합니다만 저는 레이커스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폴 조지는 34살, 4년 212밀에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 그리고 조엘 엠비드와 함께 빅3를 구축하게 됐고요. 타이리스 맥시 역시도 5년 203일에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죠. 맥시에게 이 정도 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로써 폴 조지와 타이리스 맥시에게만 어마어마한 돈을 쓴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은 FA로 완전히 풀려났었는데 2년 70밀에 LA 클리퍼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역시나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 클리퍼스가 사실 제임스 하든을 저는 대우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임스 하든은 확연히 하락세입니다. 몸 상태도 많이 나빠졌고 스피드 많이 느려졌고요. 자, 하지만 지금 LA 클리퍼스가 새로운 구장 개장을 앞두고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이 두 명의 스타를 보유하지 못한다면 티켓 팔이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임스 하든은 LA 가이잖아요. LA가 또 고향이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에게는 괜찮은 그런 계약 규모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입니다. 4년 189.5밀에 일찌감치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계약을 맺었는데, 시아캄은 우승 반지도 있고 또 랩터스에서 꾸준하게 또 이야기를 해왔던 게, 본인은 나에게 가장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구단으로 가겠다라는 게 초지일관 스탠스였어요. 그리고 원소속팀인 인디애나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입니다. 오지 아누노비는 시아캄보다 1년이 더 길고요. 그리고 시아캄보다 약 30밀을 더 받는 그런 계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5년 212.5밀에 계약을 맺었고요. 사실 미켈 브리치스를 데려왔을 때 이거 아누노비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영입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뉴욕은 결국 오지 아누노비를 잡기로 결정을 했고, 아누노비의 평균 몸값은 40밀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자 하텐슈타인입니다. 하텐슈타인이 3년 87밀, 마지막 해는 이제 비보장인데 뉴욕 닉스에 4년 78밀 제의를 뿌리치고 결국 하텐슈타인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로 들어갔습니다.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OKC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OKC는 굉장히 훌륭한 전력 보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텐슈타인도 여태껏 벌었던 돈보다 다음 시즌에 연평균 벌어들이는 금액이 더 많을 정도로 소위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마 드로잔입니다. 더마 드로잔도 34살, 폴 조지와 동갑인데, 그리고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여러 팀들이 링크가 돼 있긴 한데, 일단 더마 드로잔은 시카고 불스와 연장 계약을 맺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카고 불스가 조시 기디와 알렉스 카루소를 트레이드하는 걸 보고 본인은 팀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로잔의 행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캔타비에스 칼드웰 포프, LA 레이커스와 덴버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인데 올랜도 매직으로 갔습니다. 3년 66밀을 받고 갔고요. 덴버 너게츠가 비슷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결국 칼드웰 포프는 올랜도 매직으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링 몽크입니다. 말링 몽크는 4년 78밀,
얼리버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팀들이 돈을 더 줄 수 있었어요. RJ 하텐슈타인처럼. 자, 하지만 몽크는 세크라멘토에 남길 원했고 연평균 금액이 20밀도 안 됩니다. 정말 염가죠. KCP보다 더 싸요. 세크라멘토는 말링 몽크에게 상당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을 받고 갈 수도 있었는데 합리적인 계약을 맺었고 몽크의 나이는 이제 26살이에요. 말링 몽크가 놀랍게도 제이슨 테이텀과 동갑입니다.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계약을 맺었고요. 자, 그리고 이마뉴엘 퀴클리입니다. 뉴욕 닉스에서 RJ 베럿과 함께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가 왔었는데 퀴클리는 25살이니까 이제 전성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5년에 175밀, 그러니까 연평균 뭐 35밀 정도의 계약을 맺은 거죠.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누노비를 내보내면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응당 뭐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아직까지 나이가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 금액은 투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클레이 탐슨이에요. 3년 50밀에 댈러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 형태로 결국 클레이 탐슨이 13년의 골든스테이트 생활을 마무리하고 댈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풀 보장이에요. 플레이 옵션, 팀 옵션 없이 3년을 온전히 채우고 50밀도 다 받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오비 토핀입니다. 26살 젊은 선수인데 인디애나의 뭐 6맨 혹은 7스맨이죠. 그런데 4년 60밀 합리적인 금액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토피는 뉴욕 닉스에서는 티보더 감독과 맞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리 칼라이 감독은 토피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잘 알고 있죠. 빅 윙으로 써도 되고 그냥 윙으로 써도 되고 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템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피니셔로 쓰면서 오비 토핀에게 많은 롤을 줬거든요. 저는 팀과 선수 모두 윈윈 계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토바이스 해리스, 돈복은 정말 뭐 기가 막힌 선수인데 2년 52밀에 디트로이트로 복귀했습니다. 이미 디트로이트 소속으로 뛴 적이 있고 디트로이트는 셀러리 캡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2년의 짧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연평균 금액을 좀 높인 감이 있죠. 그래서 2년 52밀에 금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닉 클렉스턴입니다. 닉 클렉스턴은 25살 연건이고요. 브루클린 네츠가 4년 100밀에 계약 도장을 찍었습니다. 연평균 25밀에 더블이 가능한 자원이고 그리고 닉 클렉스턴은 향상심, 경쟁심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클렉스턴도 브루클린도 서로 만족할 만한 계약이 아닐까. 브루클린이 설령 지금 리빌딩을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클렉스턴은 이제 2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빌딩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입니다. 디안젤로 러셀은 18.7밀의 플레이 옵션을 픽업했어요. 그래서 옵트인을 한 겁니다. 옵트아웃하고 FA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옵트인을 했는데 과연 디러셀이 레이커스에서 계속 뛸 수 있을지 아니면 트레이드 칩으로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28살이면 최전성기인데 여기서 옵트아웃하고 자유계약 선수로 나와서 저는 대형 계약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레이커스에 대한 사랑이 큰 것인지 아니면 뭐 뒤에 또 트레이드를 서로 약속한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옵트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계약이 안 된 선수들이 많아요. 브루스 브라운은 팀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랩터스가. 그런데 픽업, 팀 옵션을 실행했어요. 23밀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브라운이 랩터스 소속으로 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트레이드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23밀이면 굉장히 범용성이 좋거든요. 엄청나게 금액이 낮으면 그만큼 내가 데려올 수 있는 반대급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셀러리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밀이 넘어가. 덩치가 너무 커져요. 판이 커질수록 트레이드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23밀이면 딱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스 브라운은 트레이드 에셋으로 활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 아직까지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인데 입질이 없습니다. 트렌트 주니어는 지난 시즌이 아쉬웠죠. 주가를 높였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트렌트 주니어는 지금도 보시면 나이가 25살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현지 보도에 따르면 풀 MLE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15밀 이상 받기도 어렵다라는 게 현재 중론이에요. 그렇다면 글쎄요. 12.5밀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야, 이게 과연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만족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도 아직까지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지만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이 워싱턴 위저즈고 워싱턴 위저즈는 지금 리빌딩을 거의 뭐 선언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스 존스가 워싱턴과 계약하기보다는
컨텐더 팀으로 가서 백업으로 뛰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맺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일스 브리지스입니다. 마일스 브리지스는 코트 바깥에서 워낙 뭐 사고를 많이 치는 선수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LA 레이커스와 연계가 돼 있기도 했습니다만 또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어윈 레이커스 소식을 많이 다루는 양반인데 마일스 브리지스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마일스 브리지스의 계약이 좀 늦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다른 FA들의 행선지가 정해지고 나서 마일스 브리지스가 또 갈 수 있는 곳이 대충 뭐 추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 뭐 브리지스의 실력만 놓고 보자면 어떤 팀을 가더라도 좋은 계약을 받을 수 있죠. 두 자리 득점, 3점 가능하고 운동력 뛰어나고 리바운드도 잘 잡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뭐 많은 입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작 오코로도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긴 한데 사실 아이작 오코로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거든요. 그런데 아이작 오코로는 현재 루키 스케일 계약이 이제 막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아마도 저는 클리블랜드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해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아닌 자유계약 선수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클리블랜드가 아직은 도노반 미첼도 그렇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공식 발표가 없어요. 이미 다 정해놓고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미 클리블랜드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이작 오코로처럼 굳은 일을 할 수 있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월만 하더라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아이작 오코로가 팀 내에서 트레이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살아남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블랜드에 잔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켈 펄츠입니다. 마켈 펄츠는 올랜도 매직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와 또 백업 포인트 가드로 오갔던 선수인데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긴 해요. 자, 하지만 올랜도 매직과는 핏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랜도 매직은 메인 볼핸들러를 보는 자원들이 빅 윙이에요. 프란츠 바거너, 그 다음에 파울로 반케로, 그리고 이제 KCP가 들어왔고 게리 해리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마켈 펄츠가 참 설 자리가 애매하죠. 여기서 뭐 연봉을 더 받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켈 펄츠가 FA 시장이 끝날 때쯤 무언가 FA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본 팀들에게 관심을 한정적으로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말릭 비즐리입니다. 말릭 비즐리가 지난 시즌에 미러키엇의 베테랑 미니멈으로 뛰었는데 활약이 괜찮았어요. 수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3점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비롯해서 여러 팀들과 또 링크가 돼 있긴 했었는데 아마도 말릭 비즐리는 풀 MLE, 풀 미드레벨 익셉션을 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즐리는 3점이 필요한 팀에게는 아주 요긴한 선수예요. 자,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부터 러브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팀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입니다. 가장 놀라운 연장계약 소식이 아닐까 싶었는데 자, 이 선수에게 시카고가 5년에 무려 90미를 던져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직접 뽑았고 키우고 있는 프랜차이즈 선수이긴 한데 앞서 4년 동안 평균 득점이 10점도 안 돼요. 그리고 출석률도 형편없습니다. 이 선수에게 연간 18미를 5년 동안 줘야 되고요. 마지막 해는 심지어 플레이어 옵션이에요. 팀 옵션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패트릭 윌리엄스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팻 윌리엄스는 보여준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카고 불스가 윌리엄스에게 뭐가 꽂혔는지 몰라도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 32살의 베테랑인데 워싱턴 위저즈와 3년 30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일찌감치 발렌슈나스를 잡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표했었고요. 결국 워싱턴 위저즈가 발렌슈나스를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3년 30밀이면 진짜 거의 백업 가격이죠. 그리고 발렌슈나스는 32살이고 이제 점점 노쇠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발이 느리고 스위치가 됐을 때 얻어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발렌슈나스도 만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케일러 마틴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케일러 마틴은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는데 플레이 옵션을 옵트 아웃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FA 시장에 풀리게 됐는데 아마도 FA 시장에서 풀 MLE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말릭 비즐리도 풀 MLE를 노리고 있고 케일러 마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케일러 마틴의 이번 시즌 플레이 옵션이 7.1mm였어요. 그런데 마틴이
사실 7.1밀짜리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트아웃을 했고 풀 MLE라면 뭐 2배 가까이 몸값은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점이 많이 좋아졌고 수비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캘럼 마틴이 여러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닉 바툼도 클리퍼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9.6밀. 아주 저렴한 금액에 계약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바툼은 88년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클리퍼스에서의 커리어를 끝으로 은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은퇴 루머도 있었거든요. 자, 바툼이 친정에서 또 커리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입니다. 디앤서니 멜튼이 1년에 12.8밀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백코트 보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이 탐슨이 떠났기 때문에 또 스테픈 커리의 수비력이 사실 뭐 갈수록 강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반드시 백코트가 필요했는데 수비를 잘하고 그러면서도 평균 2자리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디앤서니 멜튼을 잘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게리 페이튼 2세는 팀에 잔류했습니다. 부상이 워낙 많은 선수다 보니까 사실 31살의 나이라면 1년이라도 젊을 때 플레이 옵션을 옵트아웃하고 FA로 풀리는 게 좋거든요. GP2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본인이 뭐 워낙 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9.1밀의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면서 워리어스에 남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디 힐드입니다. 버디 힐드 같은 경우에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인데 자, 인디애나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적하고 나서 플레이오프에서 존재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낮아진 상태긴 합니다만 그래도 버디 힐드의 몸값이 합당한 수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5밀 전후일 텐데 아마 버디 힐드도 다른 주요 FA들, 남아있는 잔여 FA들의 계약을 맺고 나서 그리고 버디 힐드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포지션 경쟁자가 말릭 비즐리가 되겠죠. 자, 이상 주요 FA 선수들의 행선지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수들의 다음 팀이 가장 궁금하시나요? 르브론 제임스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마지막에 있던 뭐 말릭 비즐리, 또 버디 힐드 등등 뭐 슈터들도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 이 선수들의 행선지를 함께 또 지켜보시면서 조코피TV도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